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아지오를 아시나요? 불편한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 안 보이는 CEO와 안 들리는 직원들이 일하는 기업이 바로 아지오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아지오 구두에 얽힌 사람들과 아지오라는 기업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두 자체보다는 구두를 만드는 직원과 굳이 아지오 구두를 신는 고객들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와 삶의 방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바로 내 주변이 조금씩 바뀌어 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아지오가 보여줍니다.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효리가 앞장서 광고를 해주고 국회까지 들어가서 대한민국 신발이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했었고요. 한참이 지난 뒤 그 신발을 신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에 쾌재를 부르던 그때, 때마침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배를 드리는 대통령의 낡은 신발이 이슈가 되며 대통령의 신발이라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개업 3년 만에 폐업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장애는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열정으로 폐업 4년 만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빛이 보일 듯 할 때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를 맞습니다. 일일이 발을 실측하여 만드는 수제화이기에 사람과의 대면을 피하는 코로나 시기에 또다시 좌절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때 아닌 때를 만나 다시 또 잠깐 문을 닫았지만 그들의 진정성과 기업의 가치를 신발이 아닌 지금 이 책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호황을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멀티미디어 세상이라는 지금 여전히 책을 읽는 사회이구나 싶어 더더욱 놀랍고 반갑기도 했고요. 더불어 그들이 다시 부활했다 하니 저 또한 이 책을 출간한 다산북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취약계층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지금껏 해온 일이 이 관련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지오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네요. 너무 이른 은퇴가 저를 퇴보하게 만들고 있나 싶어 정신을 좀 차려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도 아지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책입니다. 꿈꾸는 구두방,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꿈꾸는 구두방의 대표 유서경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 중학교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올렸던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저자, 하버드 출신 애널리스트였죠. 신승규 씨와 같은 경우인데요. 유서경 씨가 아지오를 설립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애인들의 일터를 만드는 것. 장애인 개개인이 기술을 익혀 일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그것이 이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목표에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공감 100배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의 도움이나 연민에서 벗어난 장기적인 자립이라는 부분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온통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은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너희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지난날의 저의 생각과 너무 같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맹목적 보호와 도움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업을 지원했고,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오지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어깨를 쫙 펴고 엘리트로 일을 합니다. 작년엔 오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던 학생이 졸업을 하고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에 빵꾸난 팬티 하나 걸치고 관광객들이 놓고 간 잡지책을 거꾸로 들고 읽어달라고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 영어 외에 3개 국어를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그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서 꿈조차 꿀 수 없던 곳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물림이 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물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앞으로는 본인들의 나라를 그들 스스로 키워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내 지난 날은 너희들로 인해 행복했고, 내 인생은 나 스스로 돌아볼 때 너희들 덕에 빛이 난다고요. 고맙다고요. 이건 저희 자랑도 과시도 아닙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제가 인생을 좀 살고 돌아보니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었던 삶의 구간은 바로 딱 그들과 함께 했던 이 구간이더라고요. 만약 내 거 하나 더 챙기며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저희 장학생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33 법칙을 정했다고요. 한 달에 3번 남을 위해 30분을 쓰며 본인 인생에 있어 3명의 사람을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무엇보다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3명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그 3명의 사람이 각각 3명의 사람을 더 만든다면 지금 자기 혼자 사회복지학 책을 들고 펼친 청사진의 미래보다 더 멋진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던 우리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특하고 어른인 제가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나눔의 수혜를 받은 이 아이가 세상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에 알게 된 그 경험과 체험 앞에서 100마디 이론이 필요 없는 것이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했던 일, 내 거 조금 내어주면 됩니다. 내 마음 하나 건네주고 손 한 번 잡아주면 그 손을 잡은 둘 다 행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의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학생이 말한 인생의 목표, 우리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신고 이효리가 앞장서도 망했던 이 기업이 작은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 지금 커가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대단히 큰 힘보다 작은 마음 조각조각이 뭉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이처럼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보다 일이 필요했기에 장애인도 일을 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차별 없이 당당히 세금을 내며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한 시대를 함께 영위하는 것. 지금 꿈꾸는 구두방 아지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갈고 닦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디에서든 장애인보다 기술자로 여겨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유석영 대표는 아침 조회 때마다 외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만들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 좀 많이 내봅시다. 와, 세금 탈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는 아지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는 전문 경영인이 아지오를 끌고 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아지오를 확장하고 대물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시작할 때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마음들이 모여 기적처럼 재탄생한 기업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겹게 이룬 자리를 내어놓는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적정한 때에 욕심 없이 비워주는 그 지혜가 아지오를 지금까지 키워올 수 있었던 진정성이고 어느 개인의 회사가 아닌 그가 바라던 모두의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더더욱 응원을 하게 되네요. 저렴한 커피가 많은데도 스타벅스 커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의 말처럼 스타벅스의 고객들은 브랜드가 내포한 가치와 이미지를 사는 것이죠. 물건이 좋으리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품을 선호하고 그곳의 제품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많은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이 고급화 전략, 바로 아지오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장애인들이 뭘 만들겠냐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발이기에 더더욱 고급품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면 수제화라는 것을 내세우자는 그들만의 특성, 더불어 장애인 구두가 아닌 고급 구두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고급진 전략이지요. 물건이란 의미 이전에 품질로 팔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최고의 가죽 등 재료의 고급화를 지향합니다.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햄버거가 아닌 정성 가득 들어간 비싼 핸드메이드 수제버거처럼요. 자, 이제 잠시 아지오의 구두를 좀 소개할게요.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을 믿지 못하는 세간의 편견과는 반대로 그들은 품질로 승부합니다. 물론 세상의 구두는 다 노동자가 만들죠. 그렇지만 아지오 구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 자동화 공장이나 인건비 저렴한 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 온 구두와는 다릅니다. 발의 변형이 심해지신 분들, 족저 근망증이나 무지 외반증을 오래 앓으면서도 구두를 신어야 하시는 분들, 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발을 직접 실측해서 내 발에 맞는 편안한 나만의 구두를 신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별함입니다.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지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발을 실측하러 직접 방문하시기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전국 어디든 실측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개설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최고의 재질을 사용하기에 가격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신 분들은 10년을 신으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구두가 좀 얼렁얼렁 달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정직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지오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의 편안함 말고도 그 외의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길 가다 아지오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왠지 마음이 통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냉정하죠. 상품은 가성비가 좋아야 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올려야 하며 기업은 수익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도 노동자도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지오는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아도 가성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수어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 사업장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 이윤을 얻기 어렵고 얻는다 해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재투자하는 협동조합이거든요. 한마디로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 기업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해야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세월에 따라 농익은 장인의 손길이 이어져 결국 명품으로 거듭난 곳들이죠. 아지오도 언젠가 명품 구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다음 세대가 그 대단한 아지오도 한번 망한 적이 있었다더라 하고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소비자는 품질의 좋고 나쁨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살펴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비에는 이념이 없다고 하죠. 그래도 이념이 아닌 가치를 고려해가며 소비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지오의 구두 한 컬레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발의 편안함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노력의 힘을 그 자체로 증명합니다. 아지오의 고객들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석영 대표가 시력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린 시절, 가는 곳마다 쯧쯧 안 됐네 라는 혀차는 소리 외에는 다정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를 보기만 해도 괴로워하던 어머니는 그 슬픔을 참다 참다 제발 나가 죽으라고 소리쳤고 어머니에게조차 상처를 받던 그때 동네 여기저기 다니며 온갖 참견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어찌나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다니는지 그 아저씨만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뜰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엔가 그 아저씨가 유석영 씨에게 뚝 던지듯 한마디 합니다. 석영이 너는 앞을 보지 못해도 목소리가 좋고 말도 잘하니까 방송국에 가서 아나운서나 돼봐라.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이야기죠. 하지만 무엇도 될 수 없을 줄 알았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이도 없었던 어린 소년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외톨이 아저씨의 그 말은 마치 신탁이라도 내린 듯 그가 있을 곳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석영은 라디오를 끼고 삽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원봉사 하던 중에 발탁이 되어 장애인 올림픽 때 장애인 방송인을 시작으로 11년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유명 인사들과의 인연이 이어지며 아지오를 설립하게 된 거죠. 남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말자며 따지고 보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다 멀쩡하지 않느냐며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며 다짐하던 그 소년이 세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외톨이 아저씨의 말 한마디, 넌 목소리가 좋으니 라디오를 해봐.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늘 안 된다는 말만 들었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여전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나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던 유석영 씨.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얇고 투명한 빗줄기를 향해 꿈을 꾸며 전진하던 꿈꾸는 구두방. 세간의 인식에서 장애인이란 사람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자일 뿐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싶었다던 그는 지금 꿈을 꾸는 대로 그 꿈으로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운지 모릅니다. 이 책에는 20가지가 넘는 공정 과정, 힘들게 이어온 성장 과정, 그 시간 속에 응원해주고 동참해준 많은 분들, 직원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던 고객들 외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아지오의 식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지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발 하나 팔고 마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아지오 저널이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구경 한번 가보세요. 꿈을 향해 달려온 그들의 꿈꾸는 구두방, 구두 만드는 풍경. 이제 새롭게 태어나 제2의 도약을 당차게, 기쁘게, 숨가쁘게 해나가고 있는 그들의 지향은요. 온 국민이 아지오를 신는 그날까지 친구처럼 편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2탄에는 성공이라는 주제로 이 낯선 풍경의 성공 신화를 세상에 알려 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손상된 기능에 주목하지 말고 재능에 주목하는 인식의 개선이 먼저여야 할 거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지오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편안한, 안락한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구두를 만드는 풍경에서 생산하는 구두를 신고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지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구두를 신는 이들만이 아니라 구두를 만드는 아지오 식구들의 삶 또한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기도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지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